최근 한 탈북자가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기순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되돌려 보낼까봐, 총에 맞을까봐 우리 군을 피해 다녔다는 증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기순 인사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국군 초소를 보게 되면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찾아오던 그동안의 상례가 깨진 것입니다. 오히려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낼까봐 두려워 피해 다녔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눈치 보기와 비위 맞추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앞서 2월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2019년 11월 기순 의사를 밝힌 탈북선원 2명을 흉악범이란 이유로 북한의 요청이 없던 상황에도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타진하고 북한에 수용하자 강제 북송했던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불종적인 대북과는 여지없이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안 했다면서 사실상 난민으로 규정한 거지요 라고 밝혀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 보지 않고 외국인 난민으로 간주했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여 기본적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향후 북한의 탈북자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북송을 요구할 경우 위험한 선례로 작용할 것을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강제 북송 결정을 극구 옹호했던 정의용 후보자의 발언에서 탈북을 시도한 기순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을 믿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늘의 현실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고위직, 전문직을 지낸 탈북자들이 현 정부의 무관심 속에 대한민국의 자리를 못 잡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실태는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사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정부는 엘리트 탈북민에 대하여 북한에서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관리를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의식해 사실상 방치하면서 탈북자들을 먼저 온 통일이 아니라 남북관계 걸림돌로 여기며 애물단지 취급을 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트 탈북민에 대한 홀대는 결국 잠재적으로 탈북을 시도하려는 북한 주민의 의욕을 꺾는 선전용으로 악용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실상을 방관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 전단금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이 헌법적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뒷걸음치는 인권 수준을 우려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북한 인권대사는 4년째 공석이고 북한 인권재단은 사무실마저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자화자찬하는 한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2016년 제정된 지 벌써 5년째 되는데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10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지속해서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다리다 못해 엊그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사 5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명단을 조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마냥 북한 인권에 눈 감고 외면하면서 오로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1년 2월 26일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